냉장고에 있는 우유.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바로 그 우유가 실제로 60세 이후 당신의 심장, 뼈, 심지어 뇌에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수백만 명의 미국 노인들이 숨겨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일 마시는 것에 대해 가장 눈을 뜨게 하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대화 중 하나를 나눌 것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우유가 건강의 기본이며 튼튼한 뼈를 만들고 심장을 보호하며 우리를 젊게 유지한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특정 유형의 우유가 정반대의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음료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들, 즉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를 서서히 촉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공포심 조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현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노인 건강을 연구하면서 저는 잘못된 종류의 우유가 조용히 신체를 손상시키는 동안 올바른 종류의 우유가 수명을 연장하고 독립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잔을 따르기 전에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몇 분 안에 저는 모든 노인이 진지하게 재평가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우유와 당신의 건강, 에너지, 그리고 장수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변화를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당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또 다른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길분을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분을 입력하여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오하이오주 출신의 74세 은퇴 소방관인 조지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어느 봄날 오후에 저의 진료실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옛날 방식의 건강 습관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키 큰 잔으로 전류를 마셨는데 이는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어머니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호흡곤란, 발목 부종, 그리고 상승하는 혈압으로 지쳐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매년 조용히 높아져 왔고 이제 그의 심장 전문의는 동맥의 위험한 축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조지는 1950년대에 배운 바에 따르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0대가 된 그의 몸은 우유 광고가 절대 언급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현대의학이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의 신진대사, 동맥, 그리고 심장이 예전처럼 포화지방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방이 풍부한 전유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컵에는 약 5g의 포화지방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종류의 지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염증은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혈전을 일으키는 조용한 설계자가 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를 이롭게 했던 바로 그 우유가 이제 우리가 노년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매일 전 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는 노인들이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35% 더 높다고 보고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한 연령 관련 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과도한 동물성 지방은 또한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경계선 당뇨병을 만성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진단으로 조용히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위험은 심장을 넘어섭니다. 동맥이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도달하기 어려워져 뇌졸중과 인지 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며 균형 감각이 약해지는데 이는 노인들의 독립성을 빼앗는 낙상, 골절, 그리고 긴 회복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요인들입니다. 이는 극적인 증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노화하는 신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풍부한 매일의 우유 한 잔과 같이 순진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연쇄 반응입니다. 제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조지에게 말했을 때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잔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우유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류를 1% 우유나 귀리 우유로 바꾸는 신중한 변화를 주어 포화지방 섭취량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몇 달 만에 그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한 자부심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단순한 변화가 가진 힘입니다. 습관을 지식으로, 향수를 과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나이에 잘못된 우유는 건강의 상징을 조용한 위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잔을 따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우유가 여전히 당신의 몸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것에 맞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를 대부분의 노인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두 번째 조용한 파괴자로 곧바로 인도합니다. 달콤한 맛이 나지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시청하고 있고 이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의 숫자 1분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68세였고 스스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돌보는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걸었고 패스트푸드를 피했으며 그녀가 매일 오후 즐기는 키 큰 잔의 초콜릿 우유를 통한 칼슘 보충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저에게 이것이 저의 건강한 간식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녀의 공복 혈당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중성지방 수치도 높았으며 1년 동안 거의 7kg을 지웠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의 매일의 간식이 조용히 그녀의 몸에 설탕을 쏟아붓고 인슐린을 급증시키며 수많은 미국의 노인들이 직면하는 위험한 길로 그녀의 몸을 설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모금씩 삶을 훔치는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피로를 향한 느리고 보이지 않는 미끄러짐입니다. 초콜릿, 바닐라 또는 딸기 등 가당 우유는 그 달콤함 속에 위험을 숨깁니다. 한 잔에는 거의 8티스푼에 달하는 최대 30g의 첨가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반응이 약해진 노화하는 신체에게는 그것은 마치 스모그처럼 타오르는 불에 휘발유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췌장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과도한 설탕은 단순히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맥의 염증, 관절의 뻣뻣함, 그리고 마음의 흐릿함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설탕의 급증은 혈관을 손상시켜 고혈압을 촉진하고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며 혈액을 충분히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사는 종종 오후에 피곤함을 느끼고 에너지가 갑자기 떨어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가당 우유 한 잔이 그녀의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급락하게 만들어 그녀를 어지럽고 불안하게 만들며 더 많은 단 것을 갈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특히 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이미 관리하고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 낙상과 실신의 가장 흔한 유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설탕이 노화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성적인 고혈당은 말 그대로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신체가 감염과 싸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데 이는 그녀가 뼈를 강화한다고 믿었던 바로 그 음료가 실제로는 뼈 손실과 취약성에 기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콜릿 우유에 위안을 주는 맛은 숨겨진 결과를 가져왔고 그녀는 달콤함이 어떻게 조용히 활력을 훔칠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는 간단했지만 심오했습니다. 마사는 무가당 귀리 우유로 바꾸고 약간의 시나몬으로 자연스럽게 맛을 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녀의 에너지는 향상되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혈당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이렇게 깨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작은 단계는 그녀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60대 후반에도 여전히 자신의 건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진실로 설탕은 우유를 달게 할 뿐만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가당 우유가 위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종종 너무 늦게 나타나는 위험한 대가를 숨깁니다. 그러므로 내일 그 크리미한 초콜릿 잔을 찾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영양 공급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피로, 체중, 그리고 질병 위험에 대한 조용한 공범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목록의 다음 우유는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현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노인들에게는 가장 기만적인 것, 바로 당신의 모닝커피 옆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드워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72세의 은퇴한 해군 장교였고 아침 커피를 무엇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매일 해가 뜰 때마다 그는 플로리다의 그의 부엌 창가에 앉아 김이 나는 컵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분말 크리머 2스푼을 넣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생님, 이건 제 의식이에요. 이것 없이는 커피 맛도 안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활동적이고 기민하게 지내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는 몸이 무겁고 더부룩하며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고 혈압은 흔들렸으며 심장박동은 가끔 한 번씩 건너뛰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노화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위험이 그의 커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크리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믿고 자란 비유 제품 크리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해한 우유 대체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경화요, 옥수수 시럽 고형물, 그리고 인공 안정제로 채워진 산업용 공식이며 노화하는 신체 내에서 매우 다르게 적용합니다. 경화유는 인간의 건강이 아닌 긴 유통기한을 위해 설계된 화학적으로 변형된 지방입니다. 일단 혈류에 들어가면 그것들은 동맥을 강화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며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혈전을 위한 완벽한 폭풍입니다. 순환이 느리고 혈관이 더 취약한 노인에게는 그러한 미세한 변화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성분들이 신진대사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많은 크리머들은 달콤한 맛이 나지 않더라도 설탕 급증을 유발하는 옥수수 시럽 파생물로 만들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을 조절하는 신체의 능력이 감소할 때 이러한 급증은 피로, 정신 혼미, 그리고 제2형 당뇨병으로 향하는 첫 단계인 점진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에드워드에게는 커피 한 잔이 불균형을 향한 또 다른 작은 압박, 그가 잘 나이 들기 위해 의존하는 바로 그 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숨겨진 공격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혈액 검사를 검토했을 때 그의 중성지방 수치는 건강한 범위의 거의 2배였고 그의 간 효소는 가공지방을 섭취하는 노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는 상태인 초기 지방간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심장 스캔은 종종 너무 늦을 때까지 눈에 띄지 않는 종류의 플라크 축적의 초기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의 유제품이 아닌 크리머가 치명적인 심혈관 영향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금지된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의 단순한 습관을 바꿨습니다. 에드워드는 진짜 우유, 단지 1% 우유를 약간 넣거나 때로는 소화가 느릴 때 무가당 아몬드 우유를 사용했습니다. 몇 달 만에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고 그의 에너지는 돌아왔으며 그의 아침 의식은 숨겨진 해로움이 아닌 주의 깊은 돌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하나의 변화가 아마 제 수명을 몇 년 더 늘려주었을 거예요. 노인들에게 우리가 매일 아침 커피에 넣는 것은 작고 심지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맥이 열려 있을지 좁아질지, 심장이 꾸준히 뛸지 고군분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고 반복되는 선택들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늙게 하는 것은 커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그 안에 휘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그 익숙한 크리머 병을 찾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위안입니까?
아니면 내부로부터의 조용한 부식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목록의 다음 우유는 당신을 훨씬 더 놀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이 가장 건강하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시청하고 있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의 숫자 1분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계속 진행합시다. 제가 헬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70세였고 자신의 규율에 자부심을 느끼는 일리노이 출신의 은퇴한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단 것을 포기했고 매일 3km를 걸었으면 수년 전에 그녀가 사랑했던 전유를 탈지유로 대체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탈지유를 마셨어요. 그녀는 텔레비전 광고와 영양 라벨이 그녀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헬렌은 뼈가 얇아지고 지속적인 피로를 겪었으며 간단한 낙상 후 손목에 갑작스러운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몸을 강화하기 위해 믿었던 바로 그 우유가 조용히 그녀를 실망시켰습니다. 지방이 제거된 탈지유는 수십 년 동안 건강의 영웅으로 마케팅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방이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A, D, E, K와 같은 중요한 비타민을 우리의 세포로 운반하는 수단입니다. 그 자연 지방이 없으면 신체는 이러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어서 뼈는 약해지고 면역력은 낮아지며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60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근육량이 사라지므로 흡수되는 비타민 D와 칼슘의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방 없이 탈지유를 마시는 것은 자동차 탱크에 연료를 채우지만 점화 플러그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단순히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헬렌의 혈액 검사는 그녀의 식단이 숨기고 있던 것을 드러났습니다. 매일 우유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비타민 D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낮은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액 내 칼슘 조절을 방해하여 낙상, 골절, 심지어 심장 문제의 위험을 높입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결핍은 또한 근육 협응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주방 바닥에서의 한 번의 미끄러짐으로 삶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진실은 지방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노인 미국인들을 그들이 바로 서 있고 독립적으로 지내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에서 영양 결핍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지유 대신 2% 우유와 같은 적당한 지방 우유를 다시 도입하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더했을 때 몇 주 안에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골밀도는 안정되었고 그녀는 움직임에 있어 더 강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방문 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동안 무지방을 쫓았지만 제 몸이 정말 필요했던 것에서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탈지유는 독은 아니지만 깨진 약속이며 우유를 이롭게 만드는 바로 그 요소를 빼앗아가는 제품입니다. 노인들에게 그것은 힘과 허약, 활력과 피로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지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위장하여 노화하는 신체를 굶주리게 하는 대신 지지하는 종류의 영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방이라고 표시된 그 파란색 상자를 찾기 전에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당신에게 삶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목록의 마지막 종류의 우유는 단순히 몸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치명적인 한 모금으로 그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가을 아침에 저를 찾아온 아이오와 출신의 76세 농부 프랭크를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강하고 금욕적이며 자연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이웃 농장에서 직접 짠 생우유를 마셔왔는데 그것이 상점에서 파는 어떤 것보다 순수하고 건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할아버지는 평생 이것을 마셨고 92세까지 사셨어요.
하지만 약속 일주일 전에 프랭크는 심각한 탈수, 현기증, 그리고 발열로 응급실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생우유에서 비롯된 리스테리아 감염이었습니다. 향수에서 비롯된 매일의 습관이 그의 몰락이 될 뻔했습니다. 생우유 또는 비살균 우유는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음료 중 하나입니다. 살균된 우유와 달리 생우유는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열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장균,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그리고 리스테리아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잔을 생명을 위협하는 노출로 바꿀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병원균입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박테리아가 경미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장의 보호막이 얇아질 때 그러한 감염은 폐혈증, 혈전, 장기 부전, 심지어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만적인 것은 생우유가 정상적으로 보이고 맛도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냄새도 없고 경고 신호도 없으며 단지 내부에 있는 위험을 가리는 잘못된 순수함의 느낌만 있습니다. 질병통제센터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생유제품을 섭취한 후 입원할 가능성이 10배 더 높다고 보고합니다. 이미 치유를 늦추고 순환을 약화시키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사소한 감염조차도 의학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설사로 인한 탈수는 혈압을 위험할 정도로 낮춰 실신이나 취약한 뼈를 부러뜨리는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형성 및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병원 침대에서의 몇 주와 몇 달의 회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프랭크는 회복되었을 때 부드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살균된 우유를 마시는데 여전히 지역 농장에서 온 것이지만 안전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살기 위해 생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보호 없는 순수함이 특히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이미 열심히 싸워온 몸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60세 이후의 지혜는 안전이 자연의 적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장수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 자연 자체가 더 이상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올바른 종류의 우유, 깨끗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이로운 우유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마침내 60세 이후의 건강에 대한 더 큰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한 모금, 모든 한 입, 그리고 모든 일상의 선택은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우리가 탐구한 5가지 종류의 우유는 영양 이상의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들은 노화가 향수가 아닌 인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젊었을 때 우리를 이롭게 했던 것이 나중에는 조용히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세나 70세에 살고 있는 몸은 30세에 가졌던 몸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동맥은 뻣뻣해지며 면역 체계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지식과 함께 우리는 적응하고 보호하며 번성할 수 있습니다. 교훈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60세 이후의 좋은 건강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왔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의 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귀 기울이며 심지어 작고 온화한 방식으로라도 변화할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올바른 우유를 선택하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더 큰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몸을 존중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장수는 최신 건강 유행이나 자연산이라고 표시된 병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균형, 절제, 그리고 지혜에서 발견됩니다.
배려와 명료함으로 살아온 삶의 조용한 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아침 컵에 따르는 것과 같이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당신이 완전히 그리고 진정으로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배운 것 중 당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인 한 가지를 생각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이 진실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길분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분으로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여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에 축배를 듭니다.